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시험 대비 필수 영상 5번째 시간 개항기로 돌아왔습니다. 근현대사의 시작을 알리는 개항기, 지금부터 저와 함께 스피드하게 달려볼게요. 먼저 개항기는 1863년 흥선대원군부터 시작되는데요. 흥선대원군은 고종의 아버지로 당시 혼란한 조선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대원군의 업적으로는 비변사 폐지와 서원 철폐, 호포제와 사창제 실시 등이 있고요. 왕권 강화를 위해 임진왜란 때 소실됐던 경복궁을 중건했습니다. 또 흥선대원군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쳤는데요. 이때 일어난 사건들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대원군은 천주교를 탄압해 프랑스 선교사를 처형하는 병인박해를 일으켰고요. 같은 해 평양에선 미국 상선이 불타는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병인박해를 구실로 결국 프랑스가 침략한 병인양요가 일어났고요. 이때 활약한 인물로는 양원수와 한성근이 있습니다. 한편 독일인 오페르트는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연군 묘의 도구를 시도했고요. 미국은 제너럴 셔머노 사건을 구실로 신미양요를 일으켰으며 이때는 어제연의 눈물겨운 항전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시기 서양 열강들이 보여준 비신사적인 태도에 결국 흥선대원군은 전국에 척합의를 세우고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쳤는데요. 하지만 흥선대원군이 왕은 아니었기에 그의 정치는 1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민씨들이 중심이 된 고종정부가 1876년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을 맺으며 마침내 조선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 강화도 조약은 운요 사건을 계기로 일어났고요.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었는데요. 일본의 치해법권과 해안 측량권, 무관세, 곡물의 무제한 유출 등을 허용해줬습니다. 그리고 강화도 조약으로 문이 열린 조선은 서양 열강과도 수교를 맺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먼저 김홍집이 들여온 조선 책략을 계기로 미국과 조미수 통상조약을 맺었고요. 이 역시 치해법권과 최애국 대우가 포함되어 있는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한편 이 시기 새로운 정치 세력이 된 개화파는 통리기무화문을 설치하고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는 등 개화 정책을 이어갔는데요. 이러한 개화 정책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 중 별기군에 차별받던 구식군인들이 1882년 이모군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모군란을 진압하기 위해 정부는 청에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결국 이모군란을 해결해준 대가로 조선은 청과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체결하고 일본과는 제물포 조약을 맺어 일본군의 서울 주둔을 허용했습니다. 한편 이모군란 이후 지연된 개화 정책으로 불만이 생긴 급진개화파들은 김옥균을 중심으로 정변을 일으켰는데요. 이것이 바로 1884년에 일어난 갑신정변입니다. 중요합니다. 이때 우정총국의 개국 축하연 자리에서 정변을 일으킨 급진개화파는 청의 4대 청산과 신분제 폐지, 재정의 호조 일원화 등을 주장했지만 이 역시 청의 진압으로 3일 만에 실패했고요. 갑신정변의 결과 조선과 일본은 한성조약을, 그리고 청과 일본은 텐진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이후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청의 영향력을 벗어나고자 조선 정부는 러시아와 수교를 꾀했고요. 이때 이를 견제한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거문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대립은 점차 심해졌고 개항 이후 청과 일본의 경제 침탈이 심해지며 농민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갔는데요. 때마침 고통받던 농민들 사이에서 동학의 교세가 확산되며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 고부에서부터 시작됐고요. 고부군수 조병갑의 횡포에 전봉준을 중심으로 들고 일어난 농민군은 고부농민봉기와 백산봉기, 황토현 전투와 황룡촌 전투에서 파죽지세로 승리를 거두더니 급기야 전주성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결국 조선 정부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 또다시 청에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자신의 백성들을 진압하기 위해 외국 군대를 부르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러한 조선 정부의 요청에 결국 청해 군대와 일본군까지 조선에 들어왔는데요. 이에 동학농민군은 청과 일본의 전쟁을 염려해 양국 군대의 철수와 패정개혁안의 실시를 조건으로 정부와 전주화약을 맺어 자진해산했고요. 개혁 추진기구로 전라도 일대에 집강소를 설치했습니다. 이러한 동학농민군이 주장한 개혁의 내용에는 토지의 균등분배와 신분제 폐지, 과부의 재가 허용 등이 있는데요. 이처럼 동학농민군은 잘못된 사회를 바로잡고자 한 반봉건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한편 동학농민군의 해산 후 조선 정부는 청일 양국에 철수를 요청했지만 일본군은 이를 거부하고 경복궁을 점령해 결국 청일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동학농민군은 일본군 타도를 위해 다시금 봉기했는데요. 반외세 성격을 띠고 있는 동학농민운동의 2차 봉기는 안타깝게도 우금치 전투의 패배를 끝으로 실패했고요.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은 조선의 내정개혁을 강요했는데요. 이때 이루어진 개혁이 바로 갑오개혁입니다. 중요합니다. 이 갑오개혁 때는 김홍집 내각이 군국기무처를 실시해 개혁을 단행했는데요. 과거제 폐지와 신분제 폐지, 재정의 일원화, 조세의 급납화, 사법권의 독립 등의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때 신분제가 폐지됐다는 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드디어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의 공통의 목소리였던 신분제 폐지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청에게 랴오둥반도를 할양받았는데요. 이를 지켜보던 러시아가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 일본을 저지했고, 이러한 삼국 간섭에 결국 일본은 랴오둥반도를 토해냈습니다. 이에 조선의 명성황후는 일본의 견제를 위해 발빠르게 칠러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일본은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조선의 내정개혁에 깊숙이 관여해 을미개혁을 추진했는데요. 이러한 을미개혁 때는 단발령과 태양력 도입, 소학교의 설치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고종은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는데요. 이러한 아간파천으로 조선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자 서재필이 조직한 독립협회는 고종의 황궁을 요구했습니다. 이 독립협회는 민중계몽을 목표로 한 사회단체로 독립신문과 독립문을 만들었고요. 민중집회인 만민공동회도 개최했는데요. 이 만민공동회가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막아냈다는 걸 기억해주세요. 이러한 만민공동회는 정부 대신들까지 참여한 관민공동회로 확대됐고요. 관민공동회에서는 헌의육조를 발표해 입헌군주제를 주장했습니다. 한편 1897년 다시 황궁한 고종은 황제로 즉위해 대한제국을 선포했고요. 독립협회를 무력으로 해산시킨 뒤 전제 황권의 강화를 강조한 대한국 국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구본 신참을 원칙으로 광무개혁을 실시했는데요. 이때 최고 군통수기관인 원수부가 설치됐고 양전사업을 실시해 토지 소유 증명서인 지계를 발급했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술학교 등 여러 학교를 설립하고 서양 문물을 수용했는데요. 전하나 전차가 다 이때 생긴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광무개혁은 1904년 일본이 일으킨 러일전쟁으로 중단됐고요. 1차 한일협약을 통해 고문정치가 시작됐습니다. 이때 외교고문이 스티븐스고요. 재정고문은 메가타였는데요. 이 메가타가 나중에 화폐 정리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05년 대한제국과 강제로 을사늑약을 맺었는데요. 완전 중요합니다. 이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고 통감부가 설치됐는데요. 이때 일대 통감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제의 부당함에 맞선 고종은 헤이그의 특사로 이준과 이휘종, 이상설을 파견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헤이그 특사는 실패했고요. 오히려 고종은 이로 인해 강제퇴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1907년 정미칠조약 때는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됐고요. 행정부를 장악한 차관 정치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후 사법권과 경찰권을 차례로 뺏기고 마침내 1910년 8월 29일 우리는 일제의 국권을 빼앗겼는데요. 이를 경술련에 일어난 국가의 치욕이다 하여 경술국치라고 부릅니다. 참 마음이 아픈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과정에서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는 어떤 게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항일의병입니다. 항일의병은 을미사변과 을미개혁에 반대했던 을미의병과 을사늑약에 반대했던 을사의병. 이 을사의병 때는 최익현과 신돌석을 좀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군대를 해산시킨 정미칠조약 때는 정미의병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이 의병활동 중에서는 단연 정미의병의 출제율이 높습니다. 이때 해산된 군인들이 대거 정미의병에 가담해 의병의 규모가 커지자 의병들은 13도 창의군을 결성했고 서울 진공작전을 펼쳤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의거활동으로는 전명훈과 장인환의 스티븐스 사살,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사살 등이 있고요. 애국개몽운동으로는 러일전쟁 중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에 반대했던 보안회와 고종의 강제퇴위에 반대했던 대한자강회,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단체 신민회가 있는데요. 이 신민회가 또 완전 중요합니다. 신민회는 안창호와 이승훈, 양기탁 등이 조직한 비밀결사 조직이었는데요. 대성학교와 오산학교 등 학교를 세우고 민족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했으며 국외에는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한 단체였습니다. 한편 언론 분야에서는 을사늑약대 장지연의 시일야 방송대곡이 황성신문에 실렸고요. 신민회의 회원인 양기탁과 영국인 베델이 함께 창간한 대한매일신보 역시 강력한 항일 언론 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이 대한매일신보는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했는데요. 이 또한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서상돈을 중심으로 대구에서부터 시작된 경제적 구국운동이었는데요. 이러한 국채보상운동을 대한매일신보가 후원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의 국권수호운동까지 개항기 전체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개항기 많이 어려우시죠? 그래도 자꾸 반복하다 보면 쉬워지니까요. 오늘 내용도 반드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